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작된 중동 전쟁, 어느덧 만 1년이 지났지만 이 전쟁은 오히려 레바논뿐 아니라 이란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도 들썩거리면서 에너지 수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월드이슈에서는 중동 전쟁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시사 매거진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로 국제유가가 많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가 계속될지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도 이 전쟁의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 앞으로의 국제유가 또 미국 대선의 영향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한때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80를 돌파했고 지금은 $80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의 보복은 그 대상과 시점, 강도가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가 상승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국제 유가가 견인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가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무엇보다 현재로선 미 대선과 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기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집권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했고 국내외 반전 여론도 비등하면서 한때 국내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기 탈출의 마법사 네타냐후는 올해 초 있었던 시리아 공습을 시점으로 국내 지지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네타냐후는 미 대선에서 이란에 대해 트럼프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도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미국 대선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겨냥해 보복의 시점과 강도를 결정하리라 예상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이 미국이 이란의 석유 공급망을 차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석유 수출 비중이 상당한 이란으로서도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건 역시도 네타냐후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보복 강도가 세다면 이란으로서는 재보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란의 돈줄인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란과 사우디 등의 석유 시설이 파괴된다면 유가는 급등하게 될 것이고 석유 파동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중국입니다. 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많이 구매해 왔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 국제 유가가 올라서 중국도 타격을 입는다면 연쇄 효과로 전 세계 경제도 좀 흔들리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란이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혔을 때 이란을 구해준 것은 중국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란의 석유 공급을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산 석유의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경제 회복에 악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등과 중국 경제 침체는 전 세계 경제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는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떨까요?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국가들 중에서는 채무 불이행 이행까지 가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요. 유가 급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각국의 집권 세력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변동성도 커질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나 중국 서방 선진국들은 사태의 악화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만 현재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중국 상황과 유가가 심각하게 나빠진다면 무엇보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네타냐후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네타냐후는 현재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기습당한 이후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네타냐후는 이란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국내 지지를 회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은
당장 총선을 치를 경우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월드 이슈에서는 확산하고 있는 중동 전쟁 변수와 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동규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